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S&T 모티브입니다. 저희 손에는 지금 증권사 리포트랑 또 회사가 직접 공시한 최신 분기 보고서, 이렇게 두툼한 자료 몽씨가 놓여 있는데요. S&T 모티브,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에게는 이름부터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동시에 K2 소총 같은 무기도 만드는 아주 독특한 조합의 회사죠. 자료를 보니까 2024년은 주요 고객사의 전기차 생산 중단으로 실적이 잠시 주춤했지만 저희가 본 분석 자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2025년은 이 회사의 모든 것이 바뀔 엄청난 전환점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과연 S&T 모티브는 시장의 오해 속에 숨겨진 보석일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제대로 재평가받을 준비가 끝난 기업인지 그 속을 아주 깊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 기업을 제대로 보려면 바로 그 독특한 포트폴리오라는 키워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 부품 사업은 경기를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호황일 땐 성장을 이끌지만 불황엔 같이 흔들리죠. 그런데 방위 산업은 국가와의 계약을 기반으로 하니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S&T 모티브는 이 두 개를 다 가졌다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가 흔들릴 때 다른 하나가 든든한 현금 창출원이 되어주고 또 같이 성장할 땐 시너지가 폭발하는 구조죠. 오늘 저희는 이 두 개의 엔진이 각각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의 정체성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뿌리를 찾아보니까 대우정밀공업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자동차 핵심 부품과 소총, 기관총을 함께 만들어 온 DNA가 지금까지 이어진 건데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S&T 모티브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지배구조를 보면 지주회사인 S&T 홀딩스가 약 46% 지분을 갖고 있어서 경영권이 아주 탄탄하고요. 더 재미있는 건 2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점입니다. 약 8.4% 정도요. 아, 국민연금이요? 네, 이건 국가의 연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의 안정성을 믿고 장기 투자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최근에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분위기를 타고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도 슬슬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정적인 기반을 갖췄다는 건 확인이 됐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엔진, 자동차 부품 사업입니다. 2024년에 자동차 업계를 뒤흔든 단어가 바로 EV 캐즘, 즉 전기차 수요가 잠시 주춤하는 현상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S&T 모티브도 주요 고객사인 GM의 볼트 EV가 단종되면서 드라이브 유닛 매출에 집격탄을 맞았다고 하던데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악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S&T 모티브 스토리의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시장은 그 GM 쇼크만 보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게임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순수 전기차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는 동안 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S&T 모티브는 바로 이 하이브리드 시장의 숨은 강자였습니다. 하이브리드요? 네, 현대차 기아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심장부, 그러니까 시동을 걸고 발전기 역할도 하는 핵심 부품인 시동발전 모터, HSG의 핵심 공급사거든요. 잠시만요.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시장에서는 GM의 전기차 단종 소식에 S&T 모티브 큰일 났다고 우려했는데 정작 회사 내부에서는 괜찮아. 우리에겐 하이브리드라는 강력한 카드가 있어. 라고 자신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 쪽에서 빠진 매출 공백을 하이브리드 쪽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메우고도 남을 만큼 완벽하게 방어해낸 겁니다. 모두가 전기차만 바라볼 때 한쪽에서는 하이브리드라는 안전판을 착실히 키워놓고 있었던 거죠. 이야. 시장의 위기가 오히려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탄탄하고 유연한지를 증명해준 셈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아니,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실력을 증명한 셈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의 위기는 그렇게 넘어갔다 치고 미래 성장 동력은 어떻습니까?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전기차 브랜드
시어모터스와의 계약이던데요. 네, 시어모터스죠. 규모가 무려 2조 원이라고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 계약은 S&T 모티브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분석가들이 퀀텀 점프의 트리거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2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바로 질적 전원에 주목해야 합니다. S&T 모티브는 지금까지 주로 모터 단품을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은 모터에 인버터까지 결합된 훨씬 더 비싸고 기술력이 필요한 구동 모듈 형태로 공급하는 겁니다. 구동 모듈이요? 한마디로 부품이 아니라 시스템을 파는 거죠. 아, 그 구동 모듈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 보고서에 나왔던 헤어핀 건선 기술이군요. 저도 그 단어를 보고 대체 뭘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둥근 구리선을 마치 국수처럼 납작하게 만들어서 모터 안에 더 빽빽하게 감는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하면 빈 공간이 줄어들어서 같은 크기의 모터에서 훨씬 더 높은 효율과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고성능 전기차의 핵심 기술이죠. 아하! 이 계약은 S&T 모티브가 더 이상 단순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레벨업했다는 걸 시장에 증명한 사건입니다. 북미의 GM, 한국의 현대차에 이어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중동이라는 새로운 거대 시장까지 확보한 전략적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조 원이라는 규모도 엄청나지만 이런 대규모 해외 계약은 정치적 변수나 현지 생산 문제로 지연되거나 엎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에서 그런 리스크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그런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비전 2030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진행하는 만큼 사업의 안정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S&T 모티브는 이미 GM과의 오랜 협력으로 북미 시장 대응 능력을 검증받았고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 루이지애나의 S&T 글로벌이라는 현지 공장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글로벌 생산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한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트랜시스나 현대모비스를 통해 전자식 오일 펌프나 제동 모터 같은 신규 수주가 이어진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네, 특히 그 전자식 오일 펌프 EOP는 아주 중요한 조각입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의 모터와 배터리는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EOP가 바로 그 열을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2025년부터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신규 매출이 여기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작지만 확실한 부품들이 모여서 GM 의존도를 낮추고 전체적인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이 이렇게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데 사실 S&T 모티브의 또 다른 성장 엔진은 전혀 다른 곳에서 불을 뿜고 있습니다. 바로 방위 산업이죠. 이쪽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보고서에서는 방산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이 급증하고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 S&T 모티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패키지 딜의 수혜라는 점입니다. 패키지 딜이라면 묶어서 판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대규모로 수출됐죠. 그때 전차 주포 바로 옆에 달리는 K1 공축기관총은 S&T 모티브가 독점 공급합니다. 아, 전차가 팔리면 기관총도 같이 팔리는 거군요. 그렇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수출될 때도 마찬가지로 S&T 모티브의 K6 중기관총이 함께 탑재됩니다. 즉, 전차나 자주포 같은 수조 원짜리 대형 플랫폼 수출이 터지면 S&T 모티브의 수백억 원짜리 화기류 수출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구조인 겁니다. 뭐랄까, 낚싯배가 팔리면 낚싯대도 같이 팔리는 셈이죠. 아, 그런 구조군요. 구체적인 숫자가 좀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약 700억 원 규모의 방산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이 7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이 회사의 기존 연간 방산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기에 40년 만에 교체되는 우리 군의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STC-16을 독자 개발해서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안정적인 내수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와, 700억 원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익성입니다.
내수, 즉 우리 군에 납품하는 방산물자는 원가 기반으로 가격이 책정돼서 이익률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수출은 시장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익률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아, 수익률이 훨씬 좋군요. 네, 그래서 방산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 전체의 영업 이익률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분석 보고서들은 2025년에 S&T 모티브의 전사 영업이익률이 10% 중반대까지 치솟을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10% 중반대는 정말 대단한 수치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즉 자동차 부품의 반전 드라마와 방위 산업의 슈퍼사이클이 재무제표라는 성적표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2024년은 GM 물량 공백 때문에 매출이 약 10% 감소했지만 말씀하신 고마진 방산 수출과 환율 효과 덕분에 영업이익은 1,000억 원대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하다는 걸 보여준 셈이네요. 그리고 2025년은 그야말로 V자 반등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존에 없던 전자식 오일 펌프 같은 신규 매출이 더해지고 사우디 계약 준비 물량이 발생하며 대규모 방산 수출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하면서 매출과 이익 모두 가파른 성장 궤도에 다시 올라설 거라는 게 모든 분석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보고서는 S&T 모티브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7.8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PER이라는 지표를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PER은 이 기업이 지금처럼 돈을 벌 때 현재의 회사 전체 가치, 즉 시가총액만큼을 버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S&T 모티브가 7.8배라는 건 약 8년이 채 안 걸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쟁사인 HL만도는 이 수치가 12.6배입니다. 12.6배요? 네, 12년 넘게 걸린다는 뜻이에요. 즉 S&T 모티브가 경쟁사보다 훨씬 더 이익 대비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하, 가성비가 좋은 주색이라고 이해하면 쉽겠네요. 근데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싼 건 아닐까요? 바로 그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시장이 밸류에이션 괴리에 빠져 있다는 거죠. 밸류에이션 괴리요? 네, 밸류에이션 괴리라는 건 기업의 실제 가치와 시장에서 매겨진 가격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S&T 모티브의 경우 GM 리스크라는 악재는 주가에 100% 넘게 반영이 됐는데 사우디 계약이나 방산 수출 확대, 하이브리드 호조 같은 엄청난 호재들은 아직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아, 나쁜 소식은 다 알려졌는데 좋은 소식은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다. 바로 그거죠. 여기에 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기자본 이익률인데요. 이건 회사가 주주들의 돈, 즉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S&T 모티브의 ROE는 10.8%로 경쟁사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즉, 더 싸게 거래되면서도 돈은 더 효율적으로 잘 버는 우량 기업이라는 뜻이죠. 오늘 S&T 모티브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25년 실적의 V자 반등이 기대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우디 전기차 프로젝트와 K방산 슈퍼사이클에 편승한 구조적 성장이 기다리고 있는 그야말로 성장이 담보된 저평가 가치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인식이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늘 분석 자료들의 결론입니다. 물론 GM의 차세대 전기차 계획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 같은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리스크는 항상 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는 이미 현대차 그룹으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고 미국 현지 공장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현재의 저평가는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은 자동차와 방산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분기 보고서를 정말 꼼꼼히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주식회사 S&T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새롭게 자회사로 편입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다른 분석 보고서들은 이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보죠. 자동차 생산 공정의 완전 자동화,
그리고 국방 분야의 무인화 시스템과 전투 로봇. 이 두 가지가 미래 산업의 핵심 트렌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용한 인수가 과연 S&T 모티브의 성장을 이끌 제3의 엔진을 준비하는 첫걸음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S&T 모티브를 지켜보는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